안녕하세요. 2차저차 의차 김승원입니다. 이게 저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짬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자동차 컨텐츠 맞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러면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아무래도 점심과 저녁을 같은 음식으로 떠올리신 분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 또 지금 하는 일들은 어떻게든 미래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에 있었던 자동차 관련 이슈 크게 4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들로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볼보의 전기차 출시, 그리고 르노의 하이브리드 출시입니다. 볼보는 상반기에 C40, 또 XC40 리차즈를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내놨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의차에서도 이 차들 시승도 해보고 출시 현장에도 가서 여러분한테 자동차 정보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차들 이렇다하게 판매량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주요 뉴스로 꼽은 이유는 이 차에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내연기관 때부터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도 돌긴 했는데 어쨌든 잘 팔렸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지리자동차의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지리자동차랑 볼보는요, 합작해서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폴스타2라는 전기차에 들어간 그 플랫폼도 지리자동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때는 생산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볼보에 중국 기술이 들어갔다로 요약할 수 있고요. 르노로 넘어가 보면요, 르노도 올해 지리자동차에 지분 34%를 인수당했습니다. 그걸 인수당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리자동차가 르노의 두 번째 대주주가 된 건데요.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리자동차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원래 유튜브에서 중국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은 막 댓글에 싼 값에 타려다가 뭔가 큰일 날 수 있다, 가다가 퍼지면 어떡하냐,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거든요. 또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 자동차 싸게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 주변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볼보 전기차랑 르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 팔리고 있고 은근히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인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나라 자체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국산, 중국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거부감부터 드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긴 한데,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와 협력해서 중국 자동차에 다른 브랜드를 입혀서 출시를 한다. 자,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면요, 타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될 거고요. 타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도 퍼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차랑 똑같은 차인데 브랜드만 중국 브랜드야 라고 국내에 들어오면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싸다면요,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중국 기술이 도입된 거는 볼보나 르노뿐만이 아니에요. BMW의 iX3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원래 규모의 경제잖아요. 금형, 그러니까 자동차를 찍어내는 그 판을 만드는 비용은 처음에 투자가 되는데 그 판을 통해서 계속 차를 찍어내는 데는 처음보단 돈이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팔면 팔수록 큰 이득이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1등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지만 2등, 3등을 보면 중국 차일 때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익들 가지고 그냥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투자를 또 하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 시장에 투자해봤자 중국 자동차가 뭐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독일 차를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다들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돈을 때려넣기 시작하면 우리가 선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르노에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에는 중국 지리자동차의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폴스타나 볼보에서 나오는 친환경 차들에도 중국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거부감을 이기고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지 2023년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은 어떻게든 명확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막 중국차가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거니까 중국차 가지고 악플은 안 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토레스 출시인데요. 토레스 정말 대단한 차죠. 일단 유튜브에서 다뤘다 하면 100만, 200만, 300만까지도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토레스 출시하기 전에 쌍용차 관련 뉴스들 어땠어요? 팔려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에디슨 모터스라는 데가 딱 나타났고요. 그런데 어긋나서 잘 안 되더니 주식 거래 정지.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막막했는데요. 토레스 출시 계획이 발표되고 뭔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KG그룹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죠. 사실 인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인수에 토레스까지 힘을 얻으면서 쌍용차에는 날개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회사 문 닫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쌍용이 지금은 공장을 더 짓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죠. 지금 이거 주식 거래 정지 풀리면 가격 얼마까지 올라가려나? 2023년 3월이면은 쌍용차의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요.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로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현대나 기아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로고로 쓰고 있지만 쌍용은 로고 자체가 이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로고는 또 그대로 가려나? 근데 또 이제 브랜드가 바뀌었으면은 로고도 한번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쌍용의 토레스 같은 차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티볼리가 있었죠.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쌍용의 티볼리가 구세주처럼 딱 나타나서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쌍용이 티볼리 대중소처럼 차를 만들고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다시 연출됐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야 할 텐데 어쨌든 2023년에 쌍용이 토레스 다음 차를 꺼내 놓을 거라고 밝혔죠. KR10. 자, 디자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토레스 대중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예 다른 디자인에다가 조금 더 오프로드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디자인만으로 벌써 토레스 때처럼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티볼리로 기사회생했을 때랑은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쌍용차의 움직임은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리 자동차를 등에 업은 르노도요,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계속해서 신차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시 계획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차의 독주 체제였는데요. 쌍용과 르노, 쉐보레가 다시 힘을 쏟으면서 경쟁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이 활발해지면 자동차 상품성도 좋아질 거니까 그것도 소비자한테 좋은 거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계속해서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 가격 경쟁도 일어나서 조금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독삼사 브랜드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벤츠나 BMW, 아우디도 천천히 전기차 하나씩 꺼내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전기차 출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A, EQB, EQE까지 해서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아우디는 Q4 e-tron을 꺼내면서 세단과 SUV 모두의 전기차가 생겼죠. 이 BMW도 iX3라던가 iX 이렇게 SUV까지 꺼내면서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저희도 직접 출시 현장이라던가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타보면 한국 브랜드의 전기차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세팅값이 다르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고요. 일부 차들은 안에 굉장히 소재감이라던가 이런 데서 럭셔리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 3사 브랜드를 굉장히 좋게 쳐줬던 거, 내부 소재에서의 고급감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제네시스가 독삼사의 차들보다 고급스러운 면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독삼사를 인정해줬던 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엔진 기술, 또 차체 제어 기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는 상황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주행 거리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벤츠랑 BMW, 아우디의 전기차들 주행 거리를 보면요, EQA 303km 갈 수 있고요, EQB 313,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368km가 최대 주행 가는 거리네요. 어쨌든 400km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네시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대 기아만 보더라도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500km에 육박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벤츠나 BMW에도 400km 넘게 가는 자동차들 있습니다. EQE 471km 갈 수 있는데 1억이 넘고요. BMW iX 447km 갈 수 있는데 1억 4천만 원이나 합니다. 그래도 벤츠인데 BMW인데 그 정도 돈 내고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인정해주던 엔진이 들어간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자동차 시장을 보기에는요, 예전에 시계 산업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 양상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쿼츠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의 시계들은 태엽을 감아서 쓰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오토매틱, 이런 시계들을 썼었는데요, 굉장히 정교한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계도 비쌌겠죠. 그럴 때 전자시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건전지를 갈아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기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갈 거고 또 싸게 만들 수 있던 거예요. 전자시계가 인기를 얻으면서 기존에 시계를 만들던 많은 브랜드들이 경영 악화를 겪었는데요, 그 브랜드들도 전자식 시계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카시오라던가 스와치처럼 저렴하게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또 약했던 거죠. 결국 지금 시장 구조 보면요, 스와치라는 캐주얼 브랜드 아래에 오메가라던가 여러 럭셔리 브랜드들이 인수돼서 산하 브랜드로 있거든요. 물론 그 브랜드들이 뭔가 도태된 건 아니고 살아남긴 했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롤렉스 하면 요런 대접을 받고는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벤츠, BMW, 아우디가 기존의 내연기관의 강점을 가지고 고급화해서 가겠다 하기에는 지금 유럽에서는 2035년 이후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가 됐거든요. 어쨌든 독삼사를 넘어서 이태리 브랜드들 같은 차들도 전기차로 혹은 다른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같은 속도라면 그 인터넷에 보면 자동차 계급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신력은 없지만 개개인이 재미삼아 만드는 건데 그 안에서 계급도가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랑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됐죠. 기존에는 6천만 원 미만이면 100%였는데 5,5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조금 기준 바뀐 거 다 아실 얘기겠지만 2022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일단 지금 가격선을 보면요, 지금 5,500만 원대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까지도 포진해 있고요, 6천만 원 인근에는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연기관 시장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현대, 기아보다는 폭스바겐 차가 항상 1,000만 원 정도는 더 비쌌잖아요, 같은 급이라면. 그리고 제네시스랑 BMW, 벤츠,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일전 가격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몰려 있는 가격선과 뭔가 대중 브랜드가 몰려 있는 가격선 차이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입차에 조금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던 건데요, 아우디의 Q4 e-tron을 예로 들면요, Q4 e-tron이 유럽 시장에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1년도 훨씬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 입장에서는 Q4 e-tron을 내놓고 이제 한국 시장에도 내보내야지, 가격이 얼마면 좋을까? 6천만 원 미치면 보조금 다 받을 수 있겠네? 그럼 6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자 해서 가격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옵션들을 이렇게 넣은 거죠. 소재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옵션들도 좀 빼고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보조금은 다 받아야 사람들이 사지 않겠어? 라고 딱 출시했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바뀌었고 이제는 5,500만 원 밑으로 내려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상품 구성 딱 해서 갖고 왔는데 가격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5,500만 원부터 6천만 원 이상까지 요 특정 구간에서 현대기아부터 벤츠, BMW, 아우디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상황 2023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들이 연식을 변경하면서 가격을 올리잖아요. 부분 변경이라던가 완전 변경이 아니더라도 기존에는 선택 옵션이었던 거를 기본 옵션으로 껴넣으면서 가격을 찔끔찔끔 이렇게 올리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제네시스 GV602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거는 일반적이었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로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5,500만 원 밑으로는 못 내릴 거고 5,500만 원 이상이면 8,000만 원 미만만 되면 보조금 받는 건 똑같으니까 상품성을 개선하고 옵션을 더 넣고 비싸게 파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계산이 든 것 같은데요. 이런 계산 제네시스만 하지는 않겠죠. 벤츠, BMW, 아우디도 이제 스펙트럼이 6천만 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8천만 원 미만까지 안에서 상품성을 충분히 올리고 가격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5,500만 원부터 8천만 원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23년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안에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이 와중에 지금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올려서 보조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데도 판매량이 항상 상위인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창 맞나 봐. 자, 이렇게 2022년 소식을 정리하면서 2023년으로 저희 의차도 넘어가는데요. 의차는 새해에도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